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불붙은 서울 집값을 누르기 위해 공급 확대를 내세운 정부로선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정작 해제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진희 연정부동산연구소 대표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정부의 입장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는데 이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8.27 대책 이후에 그 서울의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대안방법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30곳에서 한 44곳까지 그린벨트까지들 해제를 해서라도 거의 36만 가구 이상의 공급을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정책은 이번 정부에서만 나온 정책은 아니잖아요. 또 이미 실현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세곡동과 내곡동에 이제 네. 그 대대적인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서민 보금자리 주택과 전세 장기 대출 그다음에 임대주택까지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일부 택지 일반 분양을 했던 경우 같은 경우는 일부 건설사가 로또 청약이 될 수 있는 만큼 큰 기대 수익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시내의 그린벨트 면적은 지금 충분한 편인가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서울시 지도를 놓고 보면 외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에서는 한 24% 정도가 차지하게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크기로서는 149.13km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뭐 지금 지도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강남 서초구하고 강서구에 남아 있는 부분과 노원구 북쪽에 그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그 동안에 어떤 서울시의 어떤 그 허브라든가, 그다음에 자연 보존 지역으로 있던 것들을 이번에 이제 고층의 아파트로 채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네. 지금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어디인가요? 아까 지도상에서 보셨다시피 가장 큰 지역이 서초구에 한 23.88km 정도가 되고 강서구가 18.92, 그다음에 노원구가 15.9, 은평구가 15.2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이미 그 개발 사례로 성공을 했던 세곡동, 내곡동 지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북쪽 지역, 강북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은평구, 불광동 지역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불광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북한산이나 인왕산이라든가 이런 산림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고 세곡동이나 내곡동은 이미 강남의 권역에 포함되면서 임야 부진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야라기보다는 대지화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이미 가격이 세곡동이나 내곡동에 그때 당시에 포함되어지지 않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제는 서울시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둬야 하는 곳이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말 그대로 미래 상황에 있어서 첫 번째 저희가 예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 지금 공급이 모자라서 거기다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대표적으로 가격이라든가 주택 신규 공급이 없어서 떠나갔던 외곽 지역에 나갔던 분들도 다시 서울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증가와 특히 이제 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 환경 혼잡 이런 요소들을 생각하고 특히 미래 자원으로서 그 자연 녹지라든가 주거 환경이 좋았던 지역이 대대적인 개발이 되는 거에 대한 봤는데 내면 일부에서는 일부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아파트보다는 공공택지에 그다음에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국민 임대가 되었을 때 어떤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부분도 크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꺼내든 게 도심 유휴지를 중심으로 한 택지 발굴인데요. 이건 이제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대한 방어 전략인가요? 뭐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미 그 박원순 시장 일기 정책 때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뭐 단순히 이제 비교를 하자면 임기 5년 동안 이제 그 서울시 재정비 구역이 한 350여 군데 있었는데 이거를 그 중에서 170군데를 직권 해제, 서울시가 그냥 직권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그 재건축, 재개발로 자연적으로 신규 공급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그동안 규제력은 막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유지라고 해서 한 서울 시내 그 철도기지창 포함해가지고 한 50여 곳을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그
규모 사이즈라고 하는 것들이 면적 크기를 했을 때 400m 제곱, 보통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한 50, 60대 세대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유의부지가 대부분이고, 가장 크다고 하는 용산 철도기지창 같은 경우는 기대 효과도 크지만 이미 올라 있는 가격, 그다음에 주변에 부동산 그 폭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도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효부지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가장 좋은 그 위치에, 그다음 교통 혼잡도 덜 할 수 있는 지역에 공급을 한다는 정책이 이론은 맞지만 현실성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제 용산, 여의도 통개발 발언부터 이제 강북 개발 계획까지 이 박원순 시장의 집값 상승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박원순 시장의 고집을 꺾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저희가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네. 고집을 꺾는다라는 차원보다는 그 2023년도까지 본인 그 정책에 의해서 서울시에 순차적인 공급을 가져간다라는 이론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로 정비구역, 그다음에 역세권의 어떤 청년 임대주택이나 그 일부 희망 타운을 공급한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인 지금 서울시에서 부족한 주택을 공급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대라든가 재건축 기대이익을 줄였을 때 오히려 가격이 오르지 않고 정점을 찍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정부 정책하고 한번 조정을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권 해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했었을 때 3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 권한입니다. 근데 그 이상 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정부가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고 이른바 뉴타운이라는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의 공급 문제로도 이미 그 발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 수도권 외곽 지역에 대한 어떤 공급 정책입니다. 근데 가장 시중에서의 불만 사항이라고 한다면 가장 필요로 하는 서울시 그 중심지에서의 어떤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곽지대에 이미 지금 뭐 수도권 중심으로 했을 때 경기권역 같은 경우는 19만 가구 이상의 공실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추가 공급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는 강북 지역, 그 노원구나 그 양주, 의정부까지 해당되는 지역이 추가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가격을 오히려 절하시키는 그런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반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강남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과천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에서 녹지를 끼고 있는 가장 훌륭한 입지 환경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는 것들 때문에 이미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부의 바람대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에 활용을 한다고 치면요, 집값은 정말 잡을 수가 있는 걸까요? 뭐 되레 집값 상승만 일으키지는 않을지도 또 걱정이 되네요. 정부가 정책을 좀 심하게 매번 내놓고 있죠. 네. 근데 작년 파리 대책 이후에 올해 이제 8월 달까지 통계를 좀 보신다고 한다면 서울 집값은 매월 올랐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올 8월 달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서울시 평균이 한 12% 올랐다고 했을 때 강남 권역은 13.34%로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오르는 그 가장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급 부분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을 놓고 봤었을 때, 그다음에 유동 자금을 놓고 봤었을 때 대책이 없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대규모 개발 호재가 앞으로 이 가격들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견인차가 서울시에 남아져 있는데 굳이 지금 양도세까지 문제가 되는데 팔 생각은 없다. 그래서 매물 자체가 사라지는 풍기 현상 때문에 더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뭐 폭등 수준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집값을 잡기에는 당분간 이런 공급 정책이 또 실현되는 데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당분간의 기조를 꺾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